혹시 땅콩을 어떤 음식과 함께 먹었다가 혈관이 막혀 신장이 망가졌다는 무서운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평소 땅콩을 건강식으로 챙겨 드셨던 분들이라면 깜짝 놀랄 소식일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땅콩은 섬유질이 풍부해 장운동을 촉진하고 변비를 개선해 주는데 효과적이며 칼슘과 단백질 함량도 높아 특히 중년 이후 꾸준히 섭취하면 뇌 건강에 도움을 주고 치매 예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매우 유익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죠. 뿐만 아니라 땅콩은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체내의 나트륨 배출을 도와 체질을 개선하는 데도 좋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관 건강을 지키며 소화 기능 강화와 면역력 향상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에 무조건 좋다고만 믿고 아무 음식과 함께 먹는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땅콩이 건강에 약이 되기도 하지만 특정 상황에선 치명적인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땅콩과 궁합이 나쁜 음식 3가지, 그리고 반대로 땅콩과 함께 먹었을 때 그 효능이 배가 되는 최고의 음식 3가지까지 소개해드릴게요. 특히 끝부분에는 땅콩 버터를 건강보조제로 활용하는 똑똑한 섭취법도 알려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주의 깊게 읽어주세요.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아래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소중한 정보를 가족과 지인들에게 널리 공유해주세요. 지금부터는 땅콩을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하는 기적같은 5가지 건강 효과와 함께 땅콩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3가지, 그리고 궁합이 최고인 음식 3가지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땅콩의 첫 번째 놀라운 효능은 심혈관 질환, 특히 동맥경화와 심장병 예방에 탁월하다는 점입니다. 혹시 땅콩의 8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지방이면 살찔 텐데 라고 걱정하시지만 땅콩에 포함된 지방은 불포화 지방산 중심으로 오히려 혈관 내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몸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땅콩에는 올리브 오일에 풍부한 오메가 성분이 들어있어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춰주는 작용을 하지요. 또한 땅콩은 오메가3 함량도 높은 편으로 다른 견과류에 비해 항염 효과가 탁월합니다. 관절염을 포함한 각종 염증을 줄이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줘 혈관 관련 질환을 사전에 차단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효능은 바로 당뇨 예방입니다. 땅콩은 글리세믹 지수가 낮아 섭취하더라도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아요. 중년 이후 혈당 관리가 중요한 시기에 식사 후 땅콩을 소량씩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만으로도 당뇨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땅콩을 일주일에 5번 이상 먹은 사람들에게서 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땅콩은 알고 먹으면 우리 건강에 아주 큰 힘이 되어주는 식품입니다. 하지만 건강을 위해 먹는 만큼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하고 피해야 할지는 꼭 알고 드셔야 진짜 약이 됩니다. 다음에는 땅콩과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과 반대로 함께 먹으면 시너지 효과를 내는 식품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땅콩을 꾸준히 섭취한 여성의 경우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무려 30%나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땅콩이 단순한 간식 그 이상이라는 점을 실감하게 되죠. 그만큼 이 작은 경결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고 깊습니다. 땅콩이 가진 3번째 경이로운 효능은 피부를 맑고 생기 있게 가꾸어주며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땅콩 속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 E가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은 피부 세포를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방패 같은 역할을 하며 기미나 잡티, 죽은 각질을 점차 옅게 만들어 피부톤을 고르게 정돈해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는 한층 더 매끄럽고 윤기나게 변하며 이는 노화를 늦추고 젊음을 오래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네 번째로 주목할 만한 효능은 위장 건강 개선과 변비 해소입니다. 땅콩은 오래전부터 위와 장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다스리는 식재료로 인정받아 왔습니다. 실제로 조선시대 광해군 시절의 명의 신의경이 저술한 비유유라는 고서에도 땅콩에 대해 성질이 온화하며 비장을 자극해 향기롭게 만들고 폐를 촉촉하게 해준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현대 영양학적으로 살펴보면 땅콩에는 올리고당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내 유익균의 먹이 역할을 하며 장의 연동운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결과적으로 배변이 원활해지고 변비 예방은 물론 장내 환경이 개선되어 전반적인 소화기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효능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 중 하나인 치매 예방입니다. 땅콩에는 기억력 향상에 탁월한 영향을 미치는 레시틴과 비타민 B군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 하루에 100g만 섭취해도 뇌 건강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 대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을 만큼 그 함량이 높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뇌세포의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해주고 혈류를 개선하여 산소 공급을 도우며 결과적으로 인지 기능 유지와 치매 예방에 긍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처럼 건강에 유익한 땅콩이라도 특정 식품과 함께 먹을 경우 오히려 몸에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궁합은 바로 멸치입니다. 땅콩 멸치볶음은 많은 가정에서 인기 있는 반찬이지만 사실 영양학적으로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멸치는 칼슘과 인이 풍부해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식품입니다. 또한 심혈관 건강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과 근육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단백질까지 풍부하죠. 하지만 땅콩과 멸치를 함께 섭취하면 멸치 속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고 배설되어 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땅콩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이 물질이 칼슘과 결합하여 체내 흡수를 방해하는 복합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멸치의 영양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멸치를 드실 땐 땅콩처럼 피트산이 많은 식품보다는 오히려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멸치와 함께 볶거나 곁들이기 좋은 식재료로는 풋고추가 있습니다. 풋고추에 들어있는 철분 성분이 멸치 속 칼슘 흡수를 돕는 동시에 풍부한 식이섬유, 카로틴, 비타민C가 멸치에서 부족한 영양소를 보완해 주어 영양 균형을 맞춰주는 훌륭한 궁합을 이룹니다. 이제부터는 땅콩을 더욱 현명하게 마치 보약처럼 섭취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릴 차례입니다. 땅콩의 장점을 제대로 누리려면 어떤 식품과 함께 먹는 것이 가장 좋을지, 또 반대로 어떤 조합은 피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면 여러분의 식탁이 곧 건강을 지키는 약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내용은 땅콩을 통해 암 예방과 당뇨 관리까지 도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섭취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땅콩과 최고의 시너지를 이루는 음식으로 손꼽히는 것이 바로 땅콩 버터입니다. 이 부드럽고 고소한 식품 속에는 놀라운 건강 비밀이 가득 숨어 있죠. 특히 땅콩 버터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은 혈관을 막는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심장의 부담을 덜어주어 각종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뛰어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진이 밝힌 바에 따르면 일주일에 단 3번 땅콩 버터 한 스푼씩만 꾸준히 섭취해도 심혈관 질환에 걸릴 확률이 무려 절반 가까이 낮아졌다는 통계가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소량의 습관이 생명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콩 버터에는 니아신, 비타민 B3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뇌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 니아신은 뇌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신경 전달 기능을 개선해 줌으로써 알츠하이머나 치매와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한마디로 땅콩버터는 두뇌 건강을 위한 든든한 수호천사라 할 수 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땅콩버터에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물질은 사과나 당근보다도 더 많이 함유되어 있어 세포의 노화를 지연시키고 혈관 손상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결국 땅콩버터는 단순히 맛있는 스프레드가 아닌 우리 몸을 안에서부터 젊고 활력 넘치게 유지해주는 천연 보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땅콩버터가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인기 있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느 한 연구에서는 아침 식사로 땅콩버터를 먹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혈당 변화와 포만감 유지 시간을 비교했는데요. 땅콩버터를 섭취한 사람들의 경우 식욕을 억제하는 펩타이드 YY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되면서 최대 12시간까지도 식욕이 억제되고 혈당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가능한 이유는 땅콩버터의 약 47%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대부분이 불포화 지방산이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지방산은 우리 몸에 열을 발생시켜 지방 연소를 촉진하며 체내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해줍니다. 특히 레스베라트롤과의 복합작용은 체내 대사율을 높이고 지방을 효율적으로 연소시켜 다이어트에 있어 가장 강력한 조력자가 되어줍니다. 또한 땅콩 자체가 콩의 일종이기 때문에 단백질 함량이 무려 26%에 달하며 고기에서는 찾기 힘든 식이섬유 또한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혈당 관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에게 땅콩버터는 아주 훌륭한 식품입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제품 중에서도 설탕이나 첨가물 없이 100% 땅콩만으로 만든 순수 땅콩버터는 혈당 지수가 약 25로 매우 낮아 식사 전 섭취 시 혈당 스파이크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습니다. 밥이나 빵처럼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기 전에 땅콩버터처럼 고단백이면서도 고지방인 음식을 먼저 먹으면 탄수화물의 분해 속도를 늦춰 혈당 상승을 천천히 유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당뇨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데 중요한 식습관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땅콩버터를 어떻게 섭취하면 건강에 가장 좋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사를 하기 약 15분 전에 땅콩버터 한 스푼을 먼저 드시는 것이죠. 하루 총 섭취량은 2스푼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며 과도한 섭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함께 땅콩버터의 효능을 극대화해줄 음식이 있으니 바로 껍질째 먹는 사과 반개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우르솔릭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은 근육을 강화시켜주며 단백질이 풍부한 땅콩버터와 만나면 근육 손실을 줄이고 근감소증 예방에도 큰 시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사과 속의 펙틴이라는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주어 과식을 막아주며 장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즉, 사과와 땅콩버터의 조합은 에너지를 채우는 건강 간식이자 몸을 젊고 탄탄하게 유지하기 위한 완벽한 한 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관절이 자주 뻐근한 분들, 혹은 일상 속에서 관절을 많이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꼭 주목해주세요. 땅콩은 올바르게 섭취하면 관절과 뼈 건강에 힘이 되어주는 훌륭한 식품이지만 반대로 잘못된 방식으로 먹게 되면 되려 몸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땅콩을 꺼냈을 때 눅눅하거나 기름 냄새가 올라와 이걸 먹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였던 경험 있으신가요? 바로 여기서 땅콩과의 최악의 궁합이 드러납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오래된 땅콩입니다. 땅콩에는 건강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지만 이것은 동시에 산패되기 쉬운 성질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땅콩이 오랜 시간 공기에 노출되거나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제대로 보관되지 않으면
지방이 산소와 반응해 산화되며 기름 냄새와 함께 텁텁하고 눅눅한 맛이 납니다. 이를 산패라고 부르며 식품의 변질 상태를 뜻합니다. 문제는 산패된 기름을 섭취할 경우 체내에서 발암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고 특히 뇌혈관 건강을 해치거나 각종 염증을 유발할 위험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더 나아가 오래된 땅콩에서는 겉보기에 멀쩡해 보여도 곰팡이가 번식할 수 있는데 이 곰팡이에서 생성되는 아플라톡신은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매우 강력한 독소입니다. 아플라톡신이 체내에 장기적으로 축적될 경우 간경화는 물론 심각한 경우 간암까지 유발할 수 있어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눅눅한 땅콩을 다시 볶으면 괜찮지 않나요? 라는 의문이 따라오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미 산패가 진행된 땅콩은 아무리 다시 가열한다고 해도 원래의 상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온에서 재가열하면 유해 물질이 더 활성화되어 체내에 더 해로운 형태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오래된 패식용유를 다시 튀김에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독소를 더 짙게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보관 방법입니다. 땅콩은 껍질을 벗기지 않은 채 밀폐 용기에 담아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서늘한 냉장고 속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장기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냉동 보관이 안전합니다. 이제 다시 좋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땅콩과 최고의 궁합을 자랑한 음식.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바나나입니다. 부드럽고 달콤하며 누구나 손쉽게 먹을 수 있는 바나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한 영양과 포만감을 제공하는 훌륭한 과일이죠. 바나나는 식이섬유, 비타민,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우리 몸에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며 특히 바쁜 아침이나 운동 전후에 섭취하면 에너지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바나나 속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신경을 안정시켜주고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세로토닌과 멜라토닌의 분비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땅콩 버터를 함께 곁들이면 그 효과는 더욱 강력해집니다. 땅콩 버터 속 티로신 아미노산은 도파민 분비를 자극하여 뇌를 깨우고 집중력을 높여주며 바나나의 트립토판과 만나면 뇌신경을 이완시켜 불안감을 줄이고 우울한 감정을 완화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 불면증을 완화하고 숙면을 유도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를 나타냅니다. 아침 식사 대신 바나나를 반으로 갈라 땅콩 버터를 한 겹 발라 먹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시작을 든든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포만감은 물론이고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을 경험할 수 있죠. 몸은 가볍고 정신은 맑아지며 하루 전체의 흐름이 한결 부드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바나나 단독으로는 빠르게 소화되면서 당 수치가 오를 수 있지만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땅콩 버터와 함께 먹으면 혈당의 상승 속도가 느려져 당뇨가 걱정되는 분들에게도 더욱 안전한 섭취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땅콩 버터와 바나나는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함께할 때 비로소 서로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최고의 짝꿍이 됩니다.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을 단독으로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하게 치솟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지방이 풍부한 땅콩 버터를 함께 곁들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땅콩 버터는 혈당의 급상승을 완만하게 조절해주는 든든한 완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맛은 물론이고 건강까지 2배로 챙길 수 있는 탁월한 식재료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땅콩이 절대로 함께 섭취되어선 안 되는 음식이 있다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 됩니다. 지금 말씀드릴 세 번째 궁합, 최악의 음식은 바로 맥주입니다. 시원한 맥주와 고소한 땅콩의 조합은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전통적인 안주 궁합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건강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특히 소화 기능이 약한 분이라면 이 조합은 그야말로 위장을 시험대에 올리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콩은 그 자체로 지방 함량이 높아 위에서 소화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소화 효소를 많이 필요로 하는 식품인데요. 여기에 차갑고 탄산이 가득한 맥주가 더해지면 위의 움직임이 급격히 둔화되고 연동 운동이 느려지며 결국 소화 장애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 결과 복통이나 설사 같은 불쾌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더욱이 이 조합이 위험한 결정적 이유는 퓨린 함량 때문입니다. 맥주의 주성분인 보리와 땅콩 모두 퓨린을 상당히 많이 함유하고 있어 과다 섭취 시 요산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통풍이라는 고통스러운 질환이 유발되며 심할 경우 만성 심부전증이나 요로결석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바람만 스쳐도 칼로 베이는 듯한 통증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통풍은 고통이 극심하고 치료 또한 길고 지루합니다. 따라서 가볍게 한잔하겠다는 마음으로 땅콩과 맥주를 곁들이는 습관은 건강을 해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술자리에서라면 맥주 대신 물을, 땅콩 대신은 소화에 부담 없는 오징어를 곁들이는 편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 분위기를 바꿔 땅콩과 가장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식품을 소개해드릴 차례입니다. 세 번째 궁합 최고의 음식은 다름 아닌 사과입니다. 땅콩 버터를 발라먹는 사과는 단순한 간식을 넘어 혈당 조절, 심혈관 건강, 그리고 당뇨 예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면에서 효과적인 도움을 줍니다. 그 이유는 이 두 식품 모두 식이섬유가 풍부하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이섬유는 소화기의 운동을 천천히 만들어 음식물이 장을 천천히 통과하도록 도와주며 그 과정에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줍니다. 특히 사과에 포함된 펙틴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성장을 돕고 동시에 장내에 남아있는 독소나 유해물질들을 흡착해 배설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몸 밖으로 배출되는 유해 성분은 중성지방, 잔여 콜레스테롤, 잔류 농약 등이며 이는 혈액을 맑게 하고 내장 주변에 쌓인 지방을 자연스럽게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꾸준히 섭취할 경우 장염증을 완화하고 체내 독소 제거와 체중 관리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사과를 반으로 잘라 땅콩 버터를 듬뿍 발라 드셔보세요. 단 2조각으로도 놀라운 포만감과 함께 장 건강, 혈당 안정, 에너지 충전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몸에 유익한 땅콩 버터를 고를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반드시 당류 함량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상업용 땅콩 버터 제품은 맛을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 설탕이나 인공 감미료를 첨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 첨가물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릴 수 있으며 땅콩의 건강 효능을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라벨을 꼼꼼히 확인해 무가당 또는 저당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부분은 소금 함량입니다. 대부분의 시판 땅콩 버터 제품은 풍미를 높이기 위해 염분이 첨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염분, 즉 나트륨을 과다하게 섭취하면 단순히 입맛을 돋우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 심지어 복부 비만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콩 버터를 고를 때는 반드시 저염 또는 무염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짭조름한 맛의 유혹보다 중요한 건 몸속 나트륨 균형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이죠. 세 번째로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인공 첨가물과 방부제입니다. 일부 제조업체들은 제품의 유통기한을 늘리기 위해 방부제를 사용하거나 질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한 화학 안정제를 넣기도 하는데요. 이런 인공 성분들은 장기적으로 섭취할 경우 간 기능에 부담을 주거나 면역 체계를 교란시킬 수 있어 결코 가볍게 여겨선 안 됩니다.
그러므로 가장 안전한 선택은 100% 땅콩만을 원재료로 사용한 순수한 땅콩 버터입니다. 원재료가 단순할수록 건강에는 복잡하지 않은 이로움이 돌아옵니다. 이제 땅콩 버터 이야기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또 하나의 건강 보물, 사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사과는 하루 한 알이면 의사도 멀리하게 된다는 유명한 말처럼 그 영양학적 가치가 오래전부터 입증된 천연 종합 영양제라 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 칼륨, 칼슘, 철분, 식이섬유 등 몸에 이로운 성분들이 고루 담겨 있어 과일의 여왕이라 불릴만 하죠. 특히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라고까지 불리며 하루를 상쾌하게 여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장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귀중한 과일입니다. 사과에는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좋은 균의 성장을 도와주는 펙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해줄 뿐 아니라 대장의 독소를 제거해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토록 몸에 좋은 사과도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이로운 것만은 아닙니다. 사과는 그냥 먹기만 해도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셨다면 의외의 진실에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사과는 함께 먹는 음식에 따라 영양 흡수가 방해되거나 심지어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건강에 부담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과와 함께 먹었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내는 최고의 군밥식품, 그리고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될 음식 3가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과를 약처럼 먹을 수 있는 꿀팁까지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바로 아래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함께 누르셔서 이 귀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과가 가진 기적과도 같은 7가지 효능, 그리고 사과와 함께 먹으면 건강을 해치는 최악의 궁합 음식 3가지, 나아가 사과의 영양을 극대화하는 조합 3가지까지 차례차례 소개해드릴게요. 사과의 놀라운 효능. 그 첫 번째는 암 예방입니다. 사과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은 장 속 환경을 정화하는 데 탁월한 역할을 합니다. 펙틴은 장내 유익균의 생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숙변과 함께 쌓여있던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환경 호르몬 등 유해 물질들을 흡착해 몸 밖으로 배출시켜줍니다. 이처럼 장을 깨끗하게 비워내면 자연스럽게 대장암의 위험도 줄어들게 되죠. 실제로 유럽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과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대장암 발생 위험이 약 15-20%가량 낮게 나타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과에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난 비타민 C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비타민은 활성산소의 공격을 차단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 강력한 방패 역할을 하며 종양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또한 체내 유익균의 번식을 도와 병원균의 침투를 방어하는 장벽 역할도 톡톡히 해내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과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몸속에서 암을 막아주는 천연 방어막, 반드시 식탁 위에 올려야 할 일상 속의 예방약이 되는 셈입니다. 사과의 두 번째 놀라운 효능은 바로 치매 예방입니다. 나이가 들면 우리 뇌 안에서 수많은 세포들이 서서히 기능을 멈추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그 결과 기억은 희미해지고 집중력은 흐트러지며 결국에는 치매라는 무서운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사과에는 뇌세포를 지켜주는 방패와 같은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 비타민C와 케르세틴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비타민C는 잘 알려진 강력한 항산화제로 외부 스트레스로 인해 생기는 활성산소로부터 뇌세포를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케르세틴은 기억력 저하의 주범으로 꼽히는 코르티솔 호르몬의 수치를 낮춰주는 작용을 하며 뇌세포의 염증을 막고 노화를 늦춰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케르세틴 성분이 사과의 하얀 과육보다 껍질에 훨씬 더 많이 들어있다는 점인데요. 따라서 사과는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물론 깨끗하게 세척한 후에요. 하루에 사과 한 알, 그것도 껍질까지 고스란히 섭취한다면 뇌를 위한 최고의 자연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과가 주는 세 번째 선물은 혈압을 안정시키고 심장 건강을 지켜주는 능력입니다. 사과는 과일 중에서도 칼륨이 풍부한 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칼륨은 체내에 과다하게 축적된 나트륨을 배출시켜 줌으로써 혈압을 조절하고 심장 근육의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심장에 무리가 가해지는 것을 막아주고 혈관벽을 부드럽게 유지시켜 고혈압은 물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의 위험까지 낮춰줍니다. 만약 혈압 수치가 평소보다 높거나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아졌다면 매일 꾸준히 사과를 섭취해 보세요. 한 알의 사과가 심장의 박동을 부드럽게 만들고 머릿속까지 맑게 밝혀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사과의 놀라운 효능은 피부를 탱탱하고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탁월하다는 점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흔적을 남깁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탄력을 잃고 건조해지며 조금씩 아래로 처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사과 속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C와 각종 항산화 물질은 피부 속 세포를 다시 깨어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의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고 세포를 재생시켜주며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자연 방패막을 형성합니다. 사과를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 속부터 수분이 차오르며 겉으로도 촉촉함과 탱탱함이 살아나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루 한 알, 일주일에 5알만으로도 피부는 달라집니다. 다섯 번째로 주목할 사과의 이점은 체중 조절과 변비 개선입니다. 사과는 낮은 칼로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입니다. 즉 적게 먹어도 배는 부르고 소화는 천천히 진행되며 혈당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특히 팩틴이라는 식이섬유는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숙변을 깨끗하게 배출시켜 체내 독소 제거에 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3일 정도 사과를 중심으로 한 식단을 유지하면 체내에 쌓여있던 노폐물과 묵은 변이 빠르게 정리되며 체중 감소 효과까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다이어트 중 식욕 조절이 어려운 분, 혹은 소화가 더뎌서 늘 더 부룩한 느낌이 드는 분들께는 사과가 최고의 자연 처방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과의 여섯 번째 효능은 당뇨병 예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과의 달콤한 맛 때문에 혈당을 높이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시지만 사과에 들어있는 당은 자연당으로 체내에서 빠르게 흡수되지 않고 혈당 상승을 천천히 유도합니다. 또한 사과에는 혈당 분해를 돕는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어 오히려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게다가 사과는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켜주기 때문에 공복감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간식을 찾게 되는 일을 줄여주죠. 당뇨병을 앓고 있는 분들은 물론 당 수치가 경계선에 있는 분들에게도 사과는 훌륭한 식단 구성원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당뇨병을 앓고 있는 많은 이들이 흔히 인슐린 주사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경우 반드시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아도 관리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초기 단계나 제2형 당뇨병 환자라면 식이 조절과 꾸준한 운동만으로도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죠. 이때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수 있는 과일이 바로 사과입니다. 사과는 칼로리가 낮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풍부한 식이섬유 덕분에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해줘 과식이나 군것질을 방지하는 데도 탁월합니다. 단 하나의 사과만으로도 허기를 진정시킬 수 있으니 칼로리 섭취량에 민감한 당뇨 환자들에겐 완벽한 간식이자 천연 식이 보조제가 되어주는 셈이죠. 사과의 일곱 번째 숨겨진 효능은 감기 예방에 탁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사과를 먹으면 몸이 차가워져 감기에 걸리기 쉽다는 속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은 이와 정반대의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사과에는 살균 작용이 강력한 천연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오히려 감기 바이러스를 억제하고 면역력을 끌어올리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사과 껍질 속에는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성분이 집중되어 있어 깨끗하게 세척한 뒤 껍질째 먹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환절기마다 감기나 독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 매일 아침 사과 한 알로 몸속의 면역 방패막을 단단히 세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하지만 이처럼 몸에 이로운 사과도 먹는 방식에 따라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유와의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편한 아침 식사 대용으로 사과와 우유를 함께 드시곤 하죠.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는 조합이지만 소화가 약한 분들이나 평소 변비나 속 더부룩함을 자주 겪는 분들에겐 이 조합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과에 들어있는 유기산과 구연산 때문입니다. 이 산성분들이 우유 속 단백질과 만나면 마치 치즈처럼 덩어리를 형성하게 되고, 이는 장 속에서 제대로 소화되지 못한 채 오랫동안 머물러 복부 팽만감과 소화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사람에게는 만성 위장 장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우유와 함께 먹고 싶다면 무지방 우유나 식물성 두유로 대체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건강한 사과를 어떻게 먹으면 진짜 보약처럼 즐길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추천드리고 싶은 최고의 궁합식품은 바로 당근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소화 기능이 약해지거나 치아가 약해져 과일을 씹기 어려운 분들이 많죠. 이럴 때는 사과와 당근을 함께 갈아 만든 주스를 드셔보세요. 부드럽게 넘어가는 식감 덕분에 부담 없이 마실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영양은 실로 풍부합니다. 당근은 눈 건강에 좋은 베타카로틴과 피부 미용에 효과적인 비타민 A가 풍부하며, 사과는 장 건과 면역력 강화에 특화된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을 가득 품고 있습니다. 두 재료가 만나면 맛은 물론 피부 속부터 빛나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죠. 특히 피부가 푸석푸석하거나 각질이 많고 트러블이 자주 생기는 분들께는 이 조합이 최고의 자연 치료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한 컵의 사과 당근 주스, 그것이 피부를 탱탱하고 촉촉하게 되살리는 작은 비밀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과가 진짜 독이 되는 조합도 있으니 다음에서 소개할 두 번째 궁합 최악의 음식도 꼭 기억해 두세요. 사과와 함께 먹었을 때 오히려 몸에 해가 되는 최악의 음식 조합, 그 두 번째는 바로 매운 음식입니다. 사과는 본래 식이섬유와 자연 유기산이 풍부해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하고 장내 환경을 정화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 유익한 기능도 매운 음식과 함께할 때는 전혀 다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매운 음식은 위 점막을 직접 자극하고 위산 분비를 과도하게 촉진시키는 성질이 있어 평소보다 위장이 민감해진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사과의 산 성분이 더해지면 위안은 마치 두 개의 날이 교차하는 칼날처럼 예민해집니다. 결과적으로 속쓰림, 소화장애, 복부 팽만 같은 증상이 쉽게 나타나고, 이것이 반복되면 만성 위염은 물론 더 심할 경우 위궤양이나 위벽 손상, 나아가 위천공까지 초래할 수 있어 대단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매운 음식을 즐기신 후에는 최소한 1시간 이상의 텀을 두고 사과를 드시거나 가능한 한 같은 식사에서 함께 섭취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면 사과와 찰떡궁합을 이루는 두 번째 식품은 바로 삶은 달걀입니다. 계란은 인간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를 고루 갖춘 완전 식품으로 단백질의 질과 흡수율 면에서도 우수한 식품입니다. 특히 삶은 달걀은 기름 없이 조리되어 칼로리는 낮고 영양은 고스란히 살아있는 방식이라 사과와의 조합의 이상적인 형태죠. 계란 속 고단백질은 뼈를 구성하는 기초물질로 작용할 뿐 아니라 관절과 근육의 탄탄함을 유지시켜줍니다. 또한 비타민 D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사과에 들어있는 칼슘이나 다른 미량 무기질들이 체내에서 더 잘 흡수되도록 돕는 역할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뼈는 가볍고 약해지기 쉬운데 이런 시기에 사과와 계란을 함께 챙겨 드시면 골다공증 예방은 물론 신체 전반의 근골격계 건강을 관리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과를 절대 이렇게 먹어서는 안 된다는 세 번째 궁합 최악의 음식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기름진 음식, 특히 튀김이나 부침개, 전류와 같은 메뉴들입니다. 우리나라 식탁에서는 명절이나 일상 식사에서도 전이나 튀김 같은 기름을 많이 머금은 음식이 자주 등장하죠. 많은 분들이 이런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 입가심 삼아 사과를 후식으로 드시곤 하는데요. 이는 위장에 있어서는 결코 환영할 수 없는 조합입니다. 기름진 음식은 소화 과정이 매우 느리고 위에 오래 머무르며 부담을 줍니다. 반면 사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를 촉진하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두 식품이 만나면 위장 내 소화 속도가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음식물은 완전히 분해되지 못한 채 윗속에 정체되고 이로 인해 가스가 차고 복부 팽만감과 통증이 생길 수 있으며 심한 경우 급성 위염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에는 최소 2시간 이상 소화를 충분히 시킨 후에 사과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후식으로 사과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소화에 도움이 되는 허브티를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개해드릴 사과와의 세 번째 궁합, 최고의 식품은 바로 견과류입니다. 사과는 항산화 작용이 강한 플라보노이드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뇌세포를 노화로부터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성분은 특히 신경세포막을 둘러싸고 있는 염증 반응을 완화시켜 인지기능 저하를 늦추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불포화 지방산이 70% 이상 함유된 호두, 아몬드, 캐슈넛 등과 같은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면 뇌세포 속에 쌓여있는 노폐물과 산화물을 제거하는 데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견과류의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신경세포의 연결을 강화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기여하죠. 사과와 견과류를 함께 곁들인 간식은 단순한 포만감을 넘어서 두뇌와 혈관 건강, 에너지 대사, 기분 안정까지 도와주는 완벽한 콤비라 할 수 있습니다. 사과와 견과류를 함께 먹는 것은 단순한 간식의 조합을 넘어 뇌를 깨우고 신경을 보호하는 지혜로운 식습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과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뇌세포를 노화와 염증으로부터 보호해주며 특히 이 성분은 사과의 흰 속살보다 껍질에 무려 8배 이상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드실 때는 꼭 깨끗하게 세척해 껍질째 섭취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합니다. 여기에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가 더해지면 지용성 플라보노이드의 체내 흡수율이 더욱 높아져 뇌의 인지 기능과 기억력을 활성화시키는 데 큰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치매를 예방하고 싶은 분들께는 이 조합이 최고의 자연 처방이 되어줄 것입니다. 사과와 네 번째로 최고의 궁합을 자랑하는 식품은 바로 꿀입니다. 꿀은 오랜 세월 자연의 보약으로 불려온 만큼 각종 비타민, 미네랄, 유기산, 효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천연 영양식품입니다. 특히 미국의 대표적 장수 지역으로 손꼽히는 버먼트에서는 사과와 꿀을 넣은 따뜻한 음료를 마시는 것이 100세 건강의 비결로 전해질 정도입니다. 사과에 꿀을 살짝 넣어 쪄서 드시면 그 효능은 배가 됩니다. 따뜻하게 익힌 사과는 소화를 부드럽게 도와주고 꿀의 항균 작용과 만나면서 설사 완화, 두통 해소, 장내 독소 배출에 효과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사과에 열을 가하면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의 활성도가 증가하게 되어 체내에서 더 강력한 작용을 하기 때문이죠. 쌀쌀한 아침 저녁,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환절기에는 사과와 꿀을 함께 절여 드시면 자연 면역력 강화제처럼 작용하며 감기나 몸살도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사과와 함께 드셨을 때 가장 좋은 식품은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항암 작용과 더불어 성인병 예방에도 탁월한 식품입니다. 하지만 일부 분들은 고구마를 먹으면 가스가 차거나 배가 더부룩해지는 증상을 겪기도 하죠. 이는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마이드라이라는 성분이 장에서 과도한 발효를 일으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럴 때 사과와 고구마를 함께 드시면 놀라운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사과 속 펙틴은 장내 환경을 안정시키고 과도한 발효로 인해 발생하는 불쾌한 증상을 완화시켜줍니다. 속이 편안해지는 건 물론 사과와 고구마가 함께 제공하는 풍부한 식이섬유와 비타민, 항산화 물질 덕분에 건강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죠. 많은 분들이 사과는 밤에 먹으면 독이 된다는 말을 들은 적 있으실 겁니다. 과연 이 말은 사실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과는 아침에도 저녁에도 먹어도 괜찮은 과일입니다. 다만 아침에 사과를 먹으면 그 안에 천연 당분과 비타민이 신진대사를 활성화시켜 하루를 활기차게 여는데 훨씬 유리한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와 함께 사과를 곁들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섭취 시간으로 여겨지는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저녁 8시 이후입니다. 이 시간부터는 소화기관, 특히 대장과 간이 회복과 휴식 모드에 들어가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과와 같은 과일을 섭취하게 되면 장기들이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특히 사과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당분 함량도 있는 과일이기 때문에 밤 늦게 섭취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거나 수면 중 내장 기능의 회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과는 저녁 식사 전에 드시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선택이 됩니다. 한편 사과를 씹어 먹기 힘든 분들은 착즙이나 주스로 만들어 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사과나 채소를 착즙하는 과정에서는 식이섬유가 걸러지고 과즙만 남게 되는데 이로 인해 혈당이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으며 포만감도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게다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착즙 주스의 경우 장기 유통을 위한 살균 처리 과정에서 소중한 영양소들이 파괴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사과를 생으로 천천히 씹어 먹는 것입니다. 만약 씹는 것이 불편하다면 삑서기에 물이나 두유를 함께 넣어 부드럽게 갈아 마시는 방식이 훨씬 더 낫습니다. 과일 본연의 섬유질과 영양소를 그대로 섭취할 수 있으면서도 소화와 흡수에도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사과는 언제, 누구에게나 익숙한 과일이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묘한 자연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조금만 더 현명하게 사과 한 알에 담긴 힘을 제대로 누려보시길 바랍니다.